영원히 사랑하지도 말고 영원히 미워하지도 말라. 오늘의 친구가 내일은 가장 무서운 적이 될 것처럼 친구들을 대하라. 현실에서는 친구가 적으로 돌변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그런 일을 예상하고 미리 조심하는 것이 좋다. 우정의 등을 돌리고 당신과 싸울 배신자의 손에 무기를 쥐어주지 말라. 반면에 적에게 화해의 문을 열어두도록 하라. 그 문은 관용을 베푸는 문일수록 더욱 안전하다. 오래전에 했던 복수가 때로는 오늘의 큰 고통이 되고 과거에 복수하고 느꼈던 기쁨은 깊은 슬픔으로 변할 수 있다. 어떠한 대인관계든 아주 끊어버리지는 말라. 그렇게 하면 우리의 좋은 평판이 항상 피해를 입기 때문이다. 사람은 누구나 친구로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을지라도 적으로서는 만만치 않은 상대가 될 수 있다. 이익을 주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우리를 해칠 수 있다. 심지어 제우스 신의 품에서 보호를 받는 그의 독수리마저도 딱정벌레와 다툰 날부터는 단 하루도 안심하고 쉴 수가 없었던 것이다. 친구도 등을 돌리며 원한에 사무친 원수로 변하고 남들의 결함을 들추어내서 자신의 실패를 숨긴다. 사람은 누구나 어떤 사물을 자기 눈에 비치는 대로 말하고 사물이란 본인이 원하는 식으로 눈에 비치게 마련이다. 관계를 아주 끊으면 누구나 당신을 비난할 것이다. 우선 당신이 그것을 예견하지 못했다고 탓하는 말로 시작해서 인내가 부족했다는 비난으로 끝날 것이다. 그리고 당신이 경솔했다는 비난을 언제나 빠뜨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관계를 끊어야 할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것이 분노의 폭발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우정이 약화되었기 때문이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해시켜라. 첫인상에 현혹되지 말라. 자기 귀에 제일 먼저 닿는 이야기를 믿고 귀에 들리는 나머지 이야기는 모두 찬밥 취급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거짓말은 발이 빨라서 제일 먼저 도착하기 때문에 뒤늦게 온 진실은 거짓들 속에서 힘을 잃는다. 한 가지 대상만 보고 결심해도 안 되고 한 가지 주장만 듣고 판단을 해도 안 된다. 결심이나 판단은 피상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비둘기처럼 착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 때로는 비둘기처럼 정직하게, 때로는 뱀처럼 교활하게 행동하라. 정직한 사람을 속이기는 아주 쉽다. 거짓말을 절대로 하지 않는 사람은 남을 쉽게 믿고 속임수를 쓰지 않는 사람은 신뢰가 강한 법이다. 어리석기 때문에 속기도 하지만 사람이 너무 착하게만 해서 속는 경우도 있다. 남에게 속지 않고 속임수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은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남에게 많이 속아서 스스로 비싼 대가를 치르고 난 뒤 체득한 사람들이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이 비싼 대가를 치르는 것을 관찰하면서 그 방법을 배운 사람들이다. 교활한 사람들이 함정을 많이 팔수록 현명한 사람들은 그만큼 더 의심을 많이 품어야 한다. 그리고 남에게 속을 만큼 착한 사람이 될 필요는 없다. 뱀의 교활함과 비둘기의 선량함을 동시에 갖추라. 그러나 괴물이 되지는 말고 천재가 되라. 다른 사람을 시험해 볼 줄 알라.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사악한 사람들의 함정을 조심할 줄 알아야 한다. 다른 사람의 판단력을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먼저 본인의 탁월한 판단력이 필요하다. 식물과 광물의 특성을 아는 것보다도 사람들의 성격과 특성을 알아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것은 삶에서 가장 예민한 문제 중 하나이다. 금속은 음향으로 알아보고 사람은 목소리로 알아볼 수 있다. 말은 그 사람을 나타내는 증거이고 행동은 그보다 더 확실한 증거이다. 따라서 사람을 제대로 알아보기 위해서는 비상한 조심성과 깊이 있는 관찰력, 섬세한 분별력, 그리고 올바른 판단이 필요하다. 배울 것이 있는 사람과 사귀어라. 친구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지식을 넓히고 대화를 통해서 교양을 길러라. 친구들을 스승 삼아 대화를 하면 즐거움과 동시에 지식도 늘리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는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명랑한 분위기로 대화를 즐긴다. 이렇게 하면 대화 기술이 뛰어나다는
인상을 줄 뿐만 아니라 남의 말을 듣고 새로운 것을 습득할 수도 있다. 요구가 없는 한 결코 자진해서 해명하지 말라. 그들이 요구하는 경우에도 필요 이상의 해명은 큰 잘못이다. 적절한 기회가 오기도 전에 미리 변명하는 것은 자기 잘못을 스스로 자백하는 것이다. 건강한 몸에 상처를 입힌다면 그는 다른 악의가 있다는 의심을 받게 마련이다. 느닷없이 해명을 하면 전혀 의심하지 않던 사람들마저도 의심을 품게 된다. 현명한 사람은 남들이 자기를 의심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전혀 드러내지 않는다. 그렇게 드러내면 남을 불쾌하게 만들 뿐이다. 그럴 때는 자신의 고결한 행동으로 남들의 불신을 없애버리는 것이 최고이다. 충고를 하게 될 경우에는 암시만 주되 그 이상은 하지 마라. 어떤 사람의 생각을 환기시켜 주려고 할 때 당신의 충고가 그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면 암시만 주는 기술이 특히 필요하다. 처음에는 슬쩍 암시만 주고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좀 더 깊이 건드리는 충고를 해주어야 한다. 그가 일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그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 지혜를 짜내도록 하라. 대부분의 일은 단순히 그것을 해내려는 시도조차 없기 때문에 이루지 못하는 것이다. 이미 내린 결정도 다시 확인하라. 무슨 일이든 또 한 번 다시 생각해 보면 더욱 안전해진다. 특히 행동 방침이 확실하지 않을 때에는 결정을 확인하거나 보완할 시간을 벌 수 있다. 이때 판단 기준을 강화하거나 뒷받침해주는 새로운 근거들을 마련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요구를 이처럼 신중하게 생각한 후에 들어줘라. 그렇게 하면 상대는 자신이 원하는 바를 너무 쉽게 얻은 것이 아니라 충분히 고려한 뒤에 얻은 것이므로 더욱 고맙게 여긴다. 오랜 기다림 끝에 얻은 것은 그 가치가 더 높은 법이다. 반면 남의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거절의 말이 귀에 거슬리지 않도록 거절의 시기와 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더욱이 한창 부풀었던 기대감이 다 식고 나면 거절당할 때 느끼는 반발도 그만큼 약해지는 법이다. 상대방이 당신의 답변을 재촉할 때는 일단 미루는 것이 가장 좋다. 그것이 상대방의 주의를 다른 데로 돌리는 유일한 방법인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어떤 일을 시작할 때는 남들로부터 지나친 기대를 불러일으키지 말라. 명성을 얻은 자의 불행은 주변 사람들이 품는 기대가 상상에 부응하지 못할 때 초래되는 법이다. 현실은 상상의 세계와 도저히 일치할 수가 없다. 이상을 품기는 쉬워도 그 이상들을 현실화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상상력이 희망과 결합하면 현실에 실제로 존재하는 사실보다 훨씬 더 많은 것에 대한 기대감을 양산한다. 어떤 사물이나 현상이 아무리 탁월하다고 해도 그것에 사람들이 기대를 가졌다가 실망하게 되면 감명보다는 환멸을 더 빨리 느끼게 된다. 희망에 부풀면 현실의 진실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기대한 것보다 더 많은 성과를 미리 확보하고 있어서 지나친 기대에 능숙하게 대처해야 한다. 자신의 가장 큰 결함을 깨달아라. 누구나 자신의 가장 뛰어난 장점과 맞먹는 단점을 지닌 채 살아간다. 그 단점이 욕망으로 커지면 당신을 지배하는 폭군이 된다. 이럴 땐 현명함을 당신의 동맹군으로 삼아서 싸움을 개시하라. 당신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당신의 단점을 남들에게 공개하는 것이다. 단점이란 일단 알려지고 나면 쉽게 정복이 되며 특히 자신의 단점을 관찰하는 사람들과 같은 각도에서 바라볼 때는 더욱 쉽게 정복된다.